자, 지금 빚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심각하다. 그래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가계빚이 3년간 매년 4에서 6%로 증가해서 이대로 2년 뒤에는 2천조가 넘는다. 기업부채가 IMF 때보다 더 심각해서 15%는 이자도 못 버는 만성 좀비 기업이다. 이런 만성 좀비 기업이 빌린 돈만 50조다라는 겁니다. GDP 대비 가계 신용이 102%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기업 부채가 124%로 외환위기 때보다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두 개 부채, 가계하고 기업 부채를 합치면 226%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계 기업 부채가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 가지고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2%에 이르는 가계부채 비율을 이창용 하는 총재는 100% 이하로 낮추는 것을 1순위로 하겠다. 그런데 가계부채 비율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한은은 별다른 정책 대응이 없으면 앞으로 향후 3년간 매년 4에서 6% 증가할 거고 올해 2분기 가계 신용이 1862조 8천억이라서 6%씩 늘어날 경우 1년 뒤에는 1974조, 2년 뒤에는 2093조가 되고 가계부채가 내년에는 103%가 된다. 그런데 이 차주들이 진 빚은 소득의 3배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0대 이상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350%, 40에서 50대가 301%, 30대가 262%. 그러니까 1년에 내가 5천만 원 건다면 가계부채가 1억 5천만 원쯤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기업부채 비율도 5년 동안 계속 증가해서 외환위기 IMF 때 113.6%와 금융위기 때 99.6%보다 높은 124.1%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7년 연속 만성 한계 기업이 903개고 이들이 빌린 돈이 50조라는 거예요. 가계와 기업의 부채를 합치면 225.7, 226%로 전년 대비 1.2% 확대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지금 단기 금융 불안 수준을 평가하는 금융 불안 지수가 8월 기준으로 16.5%로 7월보다 1.9% 높아졌고 중장기 금융 불균형을 나타내는 금융 취약성 지수도 지난 2분기 43.6%로 1분기 43.3보다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가 계속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법인 파산이 작년보다 58% 증가했고 청년 부채 비율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언론 제목이 영끌 대출이 대한민국 흔든다. 썸뜩한 경고. 1인당 소득의 3배만큼 빚을 졌다. 그래서 정부가 부채 리스크 관리를 갖다가 신경 안 쓰면 이제 수습 불능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택 시총이 6,209조로 GDP의 3배가 된 거예요. 집값이 하도 오르다 보니까 지금 주택 시총이 GDP의 3배가 됐어요. 그래서 가계 기업의 빚 경고음이 커졌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국내 집값을 다 합치면 6,209조로 명목 GDP 2,162조의 3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시총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에 명목 GDP의 2배를 조금 넘었는데 계속 격차가 커지면서 이제 집값이 계속 올랐다는 거죠. 95년에 한국의 집값 합계가 832조, 2000년에 1000조, 2006년에 2000조. 그러니까 문재인 때 집값 상승 2번을 하면서 6년 만에 2배가 늘었고 2010년에 3000조, 2016년에 4000조. 자, 그런데 코로나와 저금리, 부동산 투기를 거치면서 2021년에 6552조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앞으로도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이렇게 보고 신흥국 평균의 2배라는 거예요. 가계부채만 보더라도요. 집값이 대출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금융 불균형이 이런 상태로 유지가 되면 사람들이 집값 원리금 갚기에 급급해서 소비나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5회 연속으로 한국은행이 지금 금리를 동결했는데 그 결과 무주택 서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 자, 한국은행은 이제 와서 정책을 갖다가 부채를 늘리면 안 된다고 뒤늦게 말하지만 그동안 정권이 빚내서 집 사라고 말할 때 입을 쳐닫으면서 금리를 동결해서 사실상 집을 사도록 뒷받침한 이창용이는 과거에 2014년 최경환 당시 집 사라고 했던 이주열과 비슷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5번 동결하면서 금감원장까지 나서서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자, DSR 규제에 대해서 전세 줬다가 감당 못하게 된 주인들을 살려주고 50년 만기 주담대에 특례 보금자리 로원을 갖다가 퍼뜨리면서 집 사라고 바람잡고 금리를 통제했는데 미국에서 올라가는 금리를 한국에서 역으로 인위적으로 통제했고 그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면서 지금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 거기에 피해자는 누굽니까? 집 없는 무주택 서민이죠. 자, 이렇게 집값이 급등함에 따라 세대 간 순자산 격차가 커졌는데 중장년층이 3년간 1.2억이 늘 때 청년층은 4,600만 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2억 3,300만 원 차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간에 45%가 확대되었는데 중장년층의 부동산 소유 가격이 자산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이 소득 격차가, 자산 격차가 생긴 거예요. 근데 주택 임차층이 많은 청년층은 부채가 더 커지는 효과가 지금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담보대출도 23조, 비투 경고 연초 18조에서 5조가 늘어났고 예탁금의 90% 수준, 정권사는 8% 이자 놀이한다라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자, 청년층의 대출이 급증해서 청년층 1인당 주택대출이 5,504만 원으로 2019년 말 대비 35.4%가 증가했어요. 참 한심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집 때문에 빚더미에 올라앉고요. 이 와중에 정권은요, 주택 공급 확대 위해 21조 원을 추가 투입하고 PF 사업장의 돈맥 갱화를 해소해 주겠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PF 사업장과 건설사에 투입하기로 한 금액까지 합치면 총 40조라는 거예요. 지금 끝없이 지금 부동산 PF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겠다고 정권이 나서고 있어요. PF 정상화 펀드도 지금 2조 1,000억이고 그걸 제외하고 19조가량을 갖다가 주택도시보전공사, 주택금융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보증을 써주겠다는 거예요. PF 정상화 펀드는 1조 1,000억이었으나 은행권과 저축 여신업권이 각각 6천억, 4천억을 마련하면서 2배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결국 정부가요, 이 건설업계의 이런 부실을 갖다가 더 심화시키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터지는 걸 막아보겠다고 보정을 했는데 보정을 해도 앞으로 집값이 계속 내려가면서요. 이제 집값 못 올려요. 빌려줄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집값을 떠받칩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건설업계에 정부가 이제 공적 자금으로 보증을 쓰다가 이제 감당하지 못하는 폭탄 크기를 만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어리석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감당하지 못하게 늘어난 빚, 이제 이 수습을 어떻게 할 겁니까?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주
줄그레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 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우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우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